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 각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캠퍼스 라이프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많이 아쉬우시죠? 아직 대학교를 다닌다는 게 실감이 나기도 전에 과제는 쏟아지고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장 시험은 본다고 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이 참 대견하고 저 역시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특강 들으러 오셨으니까요. 이 시간 좋은 꿀팁들 얻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생긴다면 바로바로 채팅방에 입력해주세요. 저희가 다 끝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시간관리와 우선순위, 계획표 세우기, 학점 계산 등을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레포트 작성, 실시간 강의 듣는 방법, 목표 설정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 꿀팁, 벼락치기 공부 방법, 필패와 발표 등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해 다뤄줄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즐기면서 이 학점, 시간관리와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첫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가톨릭대 컴퓨터 정보학부 17학번 김예은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네, 가장 먼저 강사 소개입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17학번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제 1전공은 컴퓨터 정보공학이고요. 제 2전공으로는 융복학 전공인 빅데이터 인문경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중앙동아리 CCC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시간관리와 우선순위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 얘기는 너무나 다른 훌륭한 선배들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는데요. 몇 년간 대학을 다니며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과제를 늘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과제 제출 기한을 맞이한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잠시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10초 정도면 되겠죠? 네, 여러분 10초 됐을까요? 네, 어떠셨나요? 흔들리는 동공, 빨라지는 손가락, 허둥지둥 우왕좌왕, 모니터 보랴 시간 확인하랴 아주 정신이 없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고 밀린 과제 때문에 발 둥둥 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계획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몇 년이죠? 네, 12년의 시간을 걸쳐 공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조금씩 노신 분들도 있겠죠. 네, 저도 사실 중간에 잠깐 놀았는데, 하지만 대부분 12년의 시간을 학교를 다니며 수많은 시험들을 준비하고 또 치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아직 그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고 느린 이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얼마나 돌아보고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능률이 오르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미리 해두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전에 닥쳤을 때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씩 이것저것 나누어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쭉 집중해서 해나가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알았을 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일주일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정착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일정을 세울 때 일주일 단위로 세우는데요. 일정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료 하단에 작게 쓰여진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크게 학업 고정 일정, 스케줄 고정 일정, 그리고 유동 일정입니다.
구분할 수 있게 각각의 항목마다 다른 기호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정들을 쭉 적어봅시다. 그리고 고정된 일정들을 한 주의 일정표에 채워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학기 중이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고정 일정들을 가장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동아리 정기 모임과 같은 고정 일정들을 채워 넣습니다. 보시면 저도 매일 정해진 시간표대로 강의를 듣는 건 아니에요. 일요일에 다른 강의를 듣기도 하고 제가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선에서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채워 넣었을 때 내가 어느 요일에 가장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상대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해야 할 유동적인 일정들은 대부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계획적으로 세워뒀을 때의 장점은 그날 당일 하기로 계획했던 것들을 모두 완료했을 때 남는 시간은 오로지 자유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동 일정을 채워 넣을 때도 그 일정의 기한이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채운다면 더욱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리 하는 걸 선호한다면 유동 일정을 좀 앞당겨서 여유 있는 시간에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직전에 하는 걸 선호한다면 유동 일정을 직전 중에서 여유 있는 시간에 넣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아주 익숙한 사진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제 사이버 캠퍼스에서 4월, 5월 달력을 캡처해온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면 초록색 점들이 과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저기서 과제가 4개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번 학기에만 아마 과제를 30개 가깝게 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 게 많은데 과제는 또 왜 이렇게 많을까? 난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머릿속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하면 좋을지 또 내 성향에 맞게 어떤 강의를 고르면 좋을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율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각 강의마다 모두 다른 평가 비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계셨어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아셨으니까요. 이 강의 평가 비율은 사이버 캠퍼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면 수강하는 강의들 목록이 쭉 뜨죠. 거기서 원하는 강의명을 선택하여 강의 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줄 3개 그 아이콘을 선택하고 강의 계획서에 들어가 4번 항목인 평가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화면에 나온 평가 방법들은 실제로 제가 이번 학기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의 평가 방법들을 캡처해온 것입니다. 직접 예시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강의의 평가 비율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과제 20%, 출석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다른 항목들은 그럭저럭인데 가장 비율이 높은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점수를 받았는데 기말고사에서 조금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총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총점을 구하는 방법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에 항목의 백분위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구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61.3점, 두 번째 경우는 61.2점으로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를 놓쳤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목표는 무조건 A 플러스다. 한다면 모든 항목들을 잘 챙기고 관리하셔야겠죠. 하지만 출석처럼 반영 비율이 낮은 항목이라면 충분히 다른 것들로 그 점수를 채울 수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비율을 잘 활용한다면 내가 과제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시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각 강의마다 각기 다른 학점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인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들은 아마 2학점, 4학점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강의별 학점은 가톨릭대 웹포털 사이트인 트리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강 신청하실 때 들어가 보셨죠? 트리니티에서 왼쪽 상단에 가로줄 3개 아이콘을 선택한 후 학사정보, 학점, 학적조의 순서로 들어가 수강 탭을 클릭하면 각 강의당 학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점이 같은 성적이라도 전체 학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학점을 계산하는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2가지 경우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학점 기초교양 3과목, 3학점 전공기초, 중액교양 등을 4과목, 총 18학점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 경우를 보기에 앞서 학점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A 플러스의 경우 4.5, A0의 경우 4.0, B 플러스의 경우 3.5, B0의 경우 3.0, C 플러스의 경우 2.5 이렇게 0.5점씩 차이나는 점수를 각 학점에 따라 부여받게 됩니다. 각 강의에 해당하는 학점에 이러한 점수를 곱하여 모든 더한값을 총학점, 여기서 18학점이겠죠? 네, 그 값으로 나눴을 때 해당 학기의 학점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 것이죠.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A 플러스가 2학점 2과목, 3학점 1과목이고요. A0는 2학점 1과목, 3학점 1과목, B 플러스는 3학점 2과목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학점을 구하면 총학점은 3.58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A 플러스는 3학점 2과목, A0는 2학점 1과목, 3학점 2과목, 그리고 B 플러스는 2학점 2과목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경우의 총학점은 4.05입니다. 분명 A 플러스를 받은 강의의 수는 첫 번째 경우가 3과목으로 더 많은데 학점은 두 번째 경우가 더 높게 나왔죠. 이처럼 각 학점이 갖고 있는 반영 비율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학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기초 교양들은 그렇게 큰 난이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3학점 과목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학점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표로 시험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새내기 시절 1학년 시간표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 1학년 1학기 시간표입니다. 네, 제가 통학생인데 지옥의 월요일 1교시 수업을 들었어요. 저게 空공 전공 기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들을 수가 없는 수업이어서 저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시간표에서 중간고사 기간을 예로 들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 6과목에 18학점, 시험은 수학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중액교양을 제외한 5개 과목을 치렀습니다. 시간표를 보면 월수 또는 화목 등 두 요일로 시간이 나누어진 강의들이 있죠. 그럼 이런 강의들은 도대체 언제 시험을 보는 걸까요? 네, 대체로 시험 기간 중 앞서 다가오는 요일을 보거나 1시간과 2시간으로 나누어진 수업이라면 더 긴 시간에 해당할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의 경우 월요일에 시험 2개, 화요일에 시험 2개, 수요일에 시험 1, 금요일 시험 1를 보게 됩니다. 금요일에 볼 과목은 기초교양인 인간학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목요일 하루 동안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요일에 시험을 볼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시험 공부 일정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학기 시간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표도 소위 말하는 노답 시간표인데요. 월공강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하에 1교시부터 유경강을 만들어버린 지우개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의 경우 18학점 그리고 기말고사 6개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월요일은 공강이라 시험이 없었고 화요일에 2과목, 수요일에 1과목, 목요일에 2과목, 금요일에 3과목의 시험을 봤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공강이 좋을지 아니면 균형 있는 시간표가 좋을지 역시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란 것을 제가 직접 보여주고자 했던 것도 있습니다. 금요일의 경우 전공 2개와 기초교양 1개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학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떤 것을 위주로 공부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공들을 먼저 공부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기초교양은 전날 간단하게 정리하는 정도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또 월요일은 시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주말과 월요일이 모두 공부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었으므로 이렇게 시험이 여러 개 있는 날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시나 어떤 요일에 몇 개의 시험을 볼지 미리 예상함으로써 시험 공부 일정을 보다 지혜롭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물론 제가 오늘 다룬 내용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세워나가는 것도 여러분에게 있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은 단순히 사업과 수행에 대한 얘기였지만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며 그 이상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렇게 나에 대해 더 알아가고 돌아보는 시간이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들이 후회 없이 즐거운 대학 생활의 추억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